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사마라시에 있는 정유 공장 정제 설비의 절반이 지난 주말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최근 부진에 빠진 중국 부동산 경기가 채무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해 S&P 500이 6,000선에 도달할 거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미국 주요 주가 지수는 지난 10월의 저점 이후 5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혼조를 보이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여전히 골드만삭스는 미 증시가 올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대형 기술주가 랠리를 보이며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추가로 15% 상승한 6,000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기다리면서 지난주에 확인했던 연준의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만 선을 눈앞에 두고 하락한 다우 지수도 그리고 오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연일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또 높여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양방향 수익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은행 BOJ가 1월 통화정책 회의록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위원들은 물가 안정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2월 건축 승인 건수는 152만 4천 건으로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이 집계한 3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잠시 후 23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새벽 0시 30분에는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입찰이, 새벽 2시에는 국채 2년물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경제일표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입니다. 1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해외 선물 계좌는 안녕하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기본적 분석 및 기술적 분석 그리고 한 주간의 여러분들 지표 정리까지 제가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 일주일이 편안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선견 마스터님이 나와주셔서요. 한 주간 어떤 일정들이 있을지 그 부분들 다 체크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느 날 우리가 수익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지도 체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당일날의 전략들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에 개장하고 나서 좀 올라가나 싶었지만 곧바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음봉을 보여줬고요. 다시금 V자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18,48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다시금 좀 보여주면서 오늘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경제 데이터를 앞두고
앞두고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 보여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0.52%가량 밀리면서 18,4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이슈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Why the Fed rate cut in June is not yet a done d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를 단정하기는 빠른지 이에 대한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함께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단 해리스 전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채권 시장은 7월까지 한 번 더 FOMC 회의를 기다려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월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는 아직도 데이터가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1970년대 이후보다 더 높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탕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에서 완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며 연준은 매우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많은 연준 소식통은 파월 의장의 최근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는 금리 인하 신호로 시장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다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동의할지 여부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연준 위원 19명 중 7명은 중립금리가 3%를 넘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연준의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에 그다지 제약적이지 않다고 본다라는 의미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노무라 증권은 파월 의장의 불리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일축한 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충격이 더 커져서 정책 방향에 대한 더욱더 날카로운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하나씩 이슈들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다음 FOMC에서 좀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이 기사는 일단 빠르게 금리 인하할 수도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일단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75% 정도죠. 지금의 0.75% 정도 조금 내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거겠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통설 정도 되죠. 통설인데 지금 이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현물하시는 분들도 좀 느끼실 거지만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작년 10월 정도부터 지금 충분히 선반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데에는 어떤 기대 심리, 이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 심리가 충분히 지금 반영돼 있는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가 지금 금리 인하가 정말 될 때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아직 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월가 뉴스를 일단은 띄워오셨는데 제가 오늘 제가 항상 아침에 CNBC, 월스트리트, 뉴욕타임즈를 다 보는데 사실은 상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불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2022년 3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두 달 전까지, 그렇죠? 두 달 전까지는요. 금리 인상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올렸죠.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는데 항상 문제는 그거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금리 인하를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일단 3번 정도 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철회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뭐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매크로 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성견 선생이 그래도 조금은 볼 줄 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문도 완전히 닫힌 게 아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리 언제 올릴 거냐, 금리 언제 내릴 거냐,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이거는 6월달 FOMC 당일까지 아마 굉장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지수 관련된 사항도 제가 내일 이제 화요일 날 공개 방송하죠.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과 뭐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심도 높은 대화를 한번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QR코드 찍으셔서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같이 한번 토론의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일단 간단하게 시황 매크로적인 이슈들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뒤늦게 기사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뉴스에 내가 수익을 팔아서 내가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과 함께 하셔야 되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에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직접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 내일장의 흐름들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나스닥 방향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월요일엔 아무래도 좀 지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눈치를 채셨네요. 월요일은 제가 관망 올릴 가능성이 80~90%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뉴욕장 개시한 지 30분 이상 지났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지표도 지금 없습니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중간에 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오전에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요. 지표는 제가 올려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됩니다. 지표가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 수십 개를 여러분들이 다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별 2개에서 3개짜리, 별 3개짜리 일단 우선으로 보시고 2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별은 2개지만 3개보다 어떤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전통적으로 클래식하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별 하나예요. 별 하나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죠. 기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일단 감안하셔서 제가 노란톡방에 오전에 올려드리는 그 지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보면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상승 기조에 계속해서 있다. 그죠? 상승 기조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건데 좀 넓게 볼게요. 여기 보면 21선을 뚫고 21선에 눌림을 주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패턴 싸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패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 지금은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도 굉장히 좀 크게 주는 이런 눌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61선을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음봉 2개 뜨면서 음봉 보이시죠? 일봉상 음봉 2개 뜨면서 다시 한번 21선 라인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5일선을 뚫어도 자 여기서부터는요 보세요. 5일선을 뚫고 가도 5일선 밑에서 형성이 되고 5일선을 뚫고 가도 5일선 밑에서 21선 밑에서 다시 리커버리 하면서 5일선 위에 타고 그 다음에 5일선을 또 뚫고 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5일선은 급등이에요. 그렇죠? 21선은 뭡니까? 천천히 매수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급등이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상 시장이. 왜냐? 고점에서 오를 대로 일단은 올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부리죠. 왜?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 떨어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 미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고 어떤 세력은 매수 포지션에서 여기서 끌고 오면서 계속 올리려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력들이 힘겨루기 하는 장이 지금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힘겨루기가
소위 얘기해서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지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면 안 되거든요. 새우는 여러분들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그래서 5일선과 21선의 눌림을 계속 주면서 앞으로도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61선도 아마 터치를 하겠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월요일 날 이런 시장에서 붙으실 필요는 없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표 관련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마지막 주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는 PC를 필두로 한 지표들이 있고요. 매달 첫 번째 주는 노동 지표 위크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진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당장 내일 화요일부터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제가 출연하는 월요일 날 움직이지도 않는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스닥 매매 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분봉장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요. 22시 30분이죠.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추세를 조금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추세 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실 수도 없고 차라리 아시아장이나 요즘에는 유럽장들이 조금 좋아 보이거든요. 유럽장도 5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매도 쪽으로 일단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뉴욕장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방향성을 잘 타더라도 휩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컷신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좀 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 급등을 일단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런 거 일단은 붙지 마시고 웬만하면 미장은 오늘 그냥 버려두시고 지표가 좋은 지표가 있는 내일부터 붙어보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은 일단 오늘은 관망 사인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차트만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제 지표가 많이 없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중요한 지표들 따라서 수익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벌써 어느덧 3월 말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PC 가격 지수와 관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첫 주에만큼은 우리 마스터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한 주입니다. 노동위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당장 다음 주의 흐름까지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이 상단에 뜬 링크를 꼭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10시 30분 이후에 상승 탄력 좀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추세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6% 올라가면서 81.8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이슈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Oil license heightened geopolitical risk, exige service supply con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중동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고조로 인해서 오늘 유가는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원유 굴착 기수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해졌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업체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굴착 장치 수는 509개로 1개가 감소하면서 향후 공급 감소를 시사를 했고요. 닛산의 증권 계열사인 NS 트레이딩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중동에서 휴전 희망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ANG 리서치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정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연료 시장에 압력이 되면서 가용 원유 화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원유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이 기사에 따르면 브렌트유에 관한 기사도 좀 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WTI 그리고 브렌트유 사이에서 이 뉴스들이 쏟아졌을 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느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일단은 좀 있는데요. 북해산 브렌트유하고 우리가 텍사스 중진유, 그 다음에
중동 두바이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가장 질이 떨어지는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자동차에 좀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원유가 이제 중동 두바이유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포커스는 지금 선물 시장에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하고 북해산 브렌트유 이렇게 일단 두 개가 거래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그런 뉴스가 일단은 있는데 여러분 오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본적 분석 매크로 시장 그리고 그거를 차트에 녹이면서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모든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 해외 선물 뭐 옵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게 기본인데 실질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 이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 그렇죠? 지수도 당연히 그렇고 화폐도 수요 공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 이론이 절대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상품군이라는 겁니다. 상품군. 그 상품군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시는 게 골드,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오일, 요 정도 일단은 실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장량이 무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군 같은 경우에 상품군에 있는 오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요 공급에 민감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뭡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겠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다운이 될 것이고 뭐 중국 관련 이슈.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공급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 이론은 지금 나온 이 뉴스 혹은 오펙 플러스 같이 감산을 할 것이냐 증산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느냐 공급이 줄어드느냐 여기에 가격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일단 드렸고 이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수 쪽 혹은 매도 쪽 가격이 올라가느냐 가격이 내려가는 이거를 판단하시면 정확하다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출연을 해서 이거를 일단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죠? 제가 이거를 2주 전에 그어놓은 선인데요. 약 80달러입니다. 80달러 위로 일단은 올라서면 89달러에서 90달러까지 열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꼬리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 출연했을 때 여기였고요. 미끄러졌는데 지금 뭡니까? 공급 우려의 뉴스가 터지면서 이게 위로 올라왔죠. 80달러 위로 올라왔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 80달러 위로 올라와서 80달러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뭡니까? 89달러, 90달러까지 일단은 룸이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공급에 관한 그렇죠? 공급에 관한 뉴스가 계속 뜬다라고 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 위쪽이 열려 있다. 따라서 매수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일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80달러 지지할 때 80달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89달러에서 90달러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 일단 이렇게 짜드리도록 하고요. 오일도 지금 보면 11시가 지금 넘어간 시간입니다. 분봉상으로 11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수렴의 구간으로 가는 시간대거든요. 안전 매매 일단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펙 플러스 관련해서 공급 이슈들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시그널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매일매일의 단타 시그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94% 올라가고 있고요. 2,1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일 계속해서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출렁거림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PC 가격 지수를 좀 놔두고 계속해서 눈치를 볼지 아니면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헤드라인입니다. Gold from its traders positions for US data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 말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지수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달러 약세로 금값이 월요일에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KCM 트레이드의 수석시장 분석가 팀 워터는 귀금속 시장의 환경은 여전히 매우 건전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기대하고 있고 6월이 첫 금리 인하 방어세를 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 정책자들은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까지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날 계속해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 금값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핵심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데이터를 앞두고 연준의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할 예정인데요. 이 지수는 2월에 0.3% 상승하면서 연간 2.8%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에는 많은 국가에서 쉬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날에 어떤 전략을 좀 챙겨봐야 될지 골드에 대한 이 자세한 전망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CNBC 기사에도 또 따르면 이 골드가 온스당 오늘 2030년에는 3,0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발표될 PC의 가격 지수와 관련해서 골드 이번 주 어느 쪽으로 흐름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PC가 지금 오를 거라고 일단은 봐요. PC가 오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PC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죠.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실망 매물이 현물로 따지자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일단 좀 넘어가 보면 네. 일봉산 차트를 일단 좀 볼게요. 일봉 차트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예, 쭉 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은 수렴의 구간입니다. 제가 일단 체크를 좀 해드리면 자, 여기에서 수렴을 했죠. 박스장 박스 횡보하면서 여기에서 수렴한 다음에 위쪽으로 일단은 발산을 했고요. 자, 이걸로 일단 해드릴게요.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을 딱 여기에서 했고, 그렇죠? 수렴을 했고 발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발산 다음에는 수렴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한 말씀 조금 드릴게요. 지금 연속적으로 일단은 수익이 계속 골드에서 나고 있는데 내일도 화요일 날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익 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골드는 무조건 지금 대응의 영역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 고점을 계속 치고 있는 상태, 나스닥 미국장도 마찬가지지만 고점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중장기 전략을 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중장기 전략을 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봉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매수냐 매도 쪽이냐라고 저한테 확 딱 잡아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면 일봉상 지금 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직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고 21선 맞지도 않았고요. 박스 횡보일 뿐이거든요.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이게 매도 추세로 꺾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출이 지금 많이 돼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일 제가 일단은 골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일단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는 무조건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골드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혼자서 어렵게 공략하지 마시고요. 바로 내일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골드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좀 짜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항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 항생도 항상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이 또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파산보 신청을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이 뉴스가 항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항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지금 항생이 딱 잘라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항생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헝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여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있어요. 헝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드리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 부동산 건설을 통해서 어떤 잠재 GDP율을 굉장히 높여와서 지금 6%, 7%, 10%가 넘는 뭐 옛날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경기 붐을 일단은 일으켰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좀 문제이기 때문에 헝다 사태가 항생에 직접적으로 지금 무슨 영향을 미친다, 지수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헝다 사태가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1, 2년 후에, 뭐 2, 3년 후에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 매크로 시장 분석으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 시발점이 헝다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일단은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항생은요. 뭐 소중국이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중국의 어떤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려면 항생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 주봉상으로 봐도 이건 뭡니까? 이건 무조건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올라간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2021년이고요. 월봉 차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봐도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2011년이죠. 2011년의 가격을 여기입니다. 2011년의 가격을 이미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예, 두 번이나 일단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항생은 일단은 밑으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 방향.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매수 방향을 좀 한번 타기는 했는데 매수 방향을 한번 타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매도의 힘이 굉장히 좀 센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오늘 딱 보니까 매도 힘이 좀 일단은 좀 세고요. 항생은 지금 월물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월물이 바뀌어서 내일부터 새로운 월물로 일단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야간장 안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 계속 내려가는 차트임에 불명하니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생점까지. 항생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고 오늘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네, 걸까요? 왜냐하면 내일 또 월물이 변경되니까 오늘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따 새벽 4시에 강제청산 당하시거든요. 오늘 절대로 매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항생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이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월물이 바뀌기 때문에 내일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오늘도 항생으로 매수 관점으로 오늘은 또 수익을 또 내주셨기 때문에 짧게 방방이 어떻게 줄고 수익 내갈 수 있는지 당장 내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게 될 이 매매 일지 같은 수익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매매 일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런 매매일지 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또 실시간으로 전략들 챙겨갈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당장 내일 우리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전략 짜가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 지표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이번 주 어떤 이슈들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최대 이슈라고 하면 네. 이제 PC이죠. 네. PC가 있는데 자, 여기 PC 먼저 조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CPI과 PC가 있습니다. 둘 다 물가지수입니다. 둘 다 물가지수고 CPI, PC,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칭하고요. PC는 소비 지출이라고 일단은 칭하거든요. 자, 연준이 진짜로 주목을 하고 연준이 어떤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는 PC입니다. PC. 얘가 더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왜 CPI가 핫하냐, 소비자 물가지수 핫하냐? 얘가 9.1%까지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얘가 재작년에 9.1%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대죠? 3.12% 정도. 그래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을 뿐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PC입니다. PC. PC와 CPI를 일단은 비교를 해드리면 제가 한마디로 일단은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요. 품목이 일단은 상대가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표본이죠. 표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PCE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물가 지표로 굉장히 최고로 선호하고 있는 지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일단 금요일 날 21시 30분에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발표가 있는데 지금 아직 예상치는 발표가 안 됐어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예상치가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상치는 발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소폭 상승하리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상승. 물론 이제 근원 소비지출 물가인데요. 그냥 헤드라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오일 많이 올랐죠. 지금 한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오일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일은 뭡니까? 원자재 플러스 뭡니까? 원료죠, 원료. 그래서 헤드라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예측입니다. 자, 제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위로 다시 갈게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가는 게 아니고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오전에 제가 브리핑을 일단 해드리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브리핑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립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자, 제가 과일. 요즘 과일 뭐가 잘 나가죠? 사과라고 하죠. 사과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막 5,000원에서 10,000원씩 하던데, 자, 사과를 제가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사과가 한 개당 1,000원인데 내가 예상하기에 내가 이제 사과 장수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다음 달에 사과가 5,000원이 될 것 같아요. 5배가 뜁니다. 내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시장에 사과를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시장에 사과를 내놓으면 바보입니다. 왜요? 이번 달에는 1,000원밖에 못 받으나 다음 달에는 뭡니까? 앉아서 5배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시장에다가 사과를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내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라는 거를 제가 해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죠.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자, 내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됐어요. 현실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죠. 예상만 하는 건데 내가 예상을 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현실적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요, 이 예상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이 예상으로 인해서 지금 사과를 내놓질 않아요. 사과 안 내놓으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자, 이 프로세스 지금 이해되시죠, 앵커님도? 네. 내가 지금 예상을 했어요. 다음 달 거를 지금 예상해서 현실화되지 않은 건데 이게 뭡니까? 내 예상이 지금 나의 행동을 지배해서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파월의 저번 주 금리 3회 인하 발언에 관련해서 페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를 잡아야 되느냐라는 월스트리트 기사를 제가 오늘 오전에 무료로 배포를 일단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님께서 이제 기사 중에 1970년대 얘기를 일단 하셨는데 1970년대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고 폴 볼커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1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했죠. 19%까지 했습니다. 19.1%까지 금리 인상을 단번에 했는데요. 지금 금리 5.5%인데 죽는 소리 나오죠? 1970년대는 여러분 19.1%까지 금리 인상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여기에서 폴 볼커가 제 1순위로 신경 썼던 게 뭐냐? 그 당시에도 1순위로 신경 썼던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사람의 행동을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예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애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매크로 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지표로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별 하나짜리입니다.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요일 날 23시에 지금 있는데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별 1개짜리밖에 안 되나 매크로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GDP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항상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수요일은 사실은 별건 없습니다. 5일 재고지표 있는데 5일 수년째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일 재고지표 있을 때 진짜 축제 날이었거든요. 100틱, 200틱 그냥 가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5일 재고지표 때는 좀 5일을 오히려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근원 내구재 수주 지표 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지표 있습니다. 근원 내구재 수주가 일단 조금 중요하죠. 21시 30분에 있고, 자, 내일 제가 공개 방송할 때, 무료 공개 방송할 때 근원 내구재 수주 요거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들어가도 되는 지표예요. 제가 선진입하는 지표가 있고 선진입을 하지 않고 결과를 보는, 그러니까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같이 근원 내구재 수주 지표가 나오는 날은요, 이건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수익을 제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건축 승인 건수나 신규 주택 판매 일단은 있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굳이 월요일 날 하지 않으셔도 좋은 지표들이 일단은 있어요. 좋은 지표들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고 에너지 이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노동 지표 위크입니다.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될 거고요. 수익을 많이 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다음 주 것도 제가 월요일 날 정리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내구재 수주 지표로 바로바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9시 30분에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저녁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내구재 수주 지표에 따른 이 정확한 수익까지 또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까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여러 지표들 발표에 따라서 수익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바로바로 더 자세한 자리값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 분석과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마스터님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월요일엔 중요 지표가 없는 날로 관망할 것이고, 지금 골드는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고, 일봉상 매수 추세는 맞지만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짜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하자라고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입니다. 2011년 가격을 이미 깬 상태고 주봉상으로도 중장기 매도 전략이 유효하지만 내일 월물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청산당하지 않도록 관망하고 내일부터 전략들 짜가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